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깨끗한 후보, 흠없이 대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사진을 이 앞에 두고 그 옆에 우리 후보들의 사진을 하나씩 갈아 끼워 보십시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 압도적인 승리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제7공화국에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조기 대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출마 얘기를 화면으로 봤는데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오세훈 시장님은 아주 사선의 서울시장님으로서 훌륭한 분이신데 오늘 출마의 뜻을 접으셨다고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많은 정책과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오 시장님 하시고자 했던 것을 충분히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필승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송 대변인. 예상했어요?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예상은 미처 못했습니다. 솔직히 사실 정가에서 좀 소문은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야 뭐 온갖 가담 항설이 돌아다니는 곳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루머가 있다고 해서 정말로 불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한 9시 반경에 이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졌는데 장소가 당사 3층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당사 3층이어서? 예.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면 당사에서 기자회견하진 않으니까. 대선 출마라고 하면 출마 기자회견이라고 밝혔을 것인데 중요한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인데 당사 3층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경선 룰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라면 당사에서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중대 발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직전에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뜻밖의 소식이고 당으로서는 오세훈 시장과 같은 경륜이 있는 중진 정치인이 경선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지평을 넓히고 굉장히 경선에서 후보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경선에 참여를 안 하시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큽니다. 그럼 왜 출마를 예견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또는 아니면 갑자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불출마로 입장을 바꾼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불출마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걸까? 갑자기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일련의 그 전국의 흐름을 보면서 오세훈 시장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그 불출마 기자회견문에
굉장히 오롯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할 때 보면은 예. 그동안의 잘못된 여론에 우리 당이 편승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었던 공당으로서의 깊은 과오를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전국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지금 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자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부응한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 송 대변인은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정치공학적으로 이재명 저쪽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후보로 나올 경우에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서울시장 자리를 한 번 더 가져가는 게 더 나중을 후위를 도모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이냐. 후자와 같은 차원의 정치공학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아니네요. 그러면. 전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기자회견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지 않았습니까? 다시 성장,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이런 본인의 기조를 이어받는 분을 지지하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은 전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심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다 고심이었을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했던 당의 후보로 또 대선에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딱 오늘 기자회견문만 놓고 보면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야, 이것 때문에 불출마했구나. 이렇게 좀 와닿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송 전 대변인께서는 내부에서 참 아름답게 불출마를 이렇게 포장해 주셨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요. 최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경선판은 열렸는데 이 판 자체를 흔드는 그런 그 내부적인 분위기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른바 한덕수 이 꽃가마 태우기 이게 지금 정치권 최대 화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계 의원들 뭐 50여 명 또는 뭐 60여 명이 한덕수 출마를 갖다가 차출론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종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친윤계가 한덕수 꽃가마 태우기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활발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소위 말하면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어려운 경선인데 여기에 한덕수 차출론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오세훈 시장이나 또 한 전 대표나 경선을 뚫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서울시장을 유지한 채로 치르자니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어차피 떨어지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서울시장직을 던지고 출마를 하자니 과거의 무상급식으로 서울시장을 뺏겼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그 속에서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이득을 챙긴 거 아니냐.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김문수 전 장관이 앞서가는 추세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등장할 경우에 본인의 입지, 경선을 통과할지 말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모하게 또 서울시장을 던지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비록 면은 좀 깎이겠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사실은 이제 외면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상황 아닙니까? 파면 이후에. 본인으로서는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더 만들고 또 서울시장으로서의 그 임기를 갖다가 채우면서 본인의 약점으로 대두됐던 과거의 경력을 갖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좀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본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는 어대명 얘기도 어차피 뭐 이재명 전 대표가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부분과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명태균 의혹에 오세훈 시장 이름이 좀 등장하는 부분 이런 것도 영향을 줬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은 대선이지만 바로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두던 사퇴를 하던 아니면 내년 선거가 돼서 또 붙던 명태균 씨와 오세훈 또는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 정치인들 간의 관계 문제는 어차피 이제 수사를 받고 앞으로 그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것이 당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면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그 중진들과의 커넥션 예.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나가면 될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팎에서는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차출될 것이냐 하는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름이 올라왔는데 2% 정도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시작이니까요.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하다가 벼랑간 여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죠, 당시에는. 좀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런 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대선이 52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엄연히 지금 대통령이 고리된 상황에서의 국정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의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자죠. 그렇죠. 대선은 중앙선관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행안부도 여기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결국에는 행정부가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992년에도 이른바 중립내각을 만들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관리 중립의 엄정함을 지키는 차원에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현승종 중립내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대선 선거인료 공고를 해놓고 중간에 심판이 옷을 바꿔 입고 선수로 뛰기에는 명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훌륭하지 않은 분이라거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기에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직분은 어쨌든 대통령 거리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선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책무를 쉽게 저버리게 되면은 대선에 나올 명분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오지 않을 것이다는 뭐 본인이 결정할 영역이니까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출마 자체가 일단 명분을 갖기가 어렵고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일각에서 무소속 출마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예. 해도요. 그것이 국민적으로 소구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서 배출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내내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온다? 매우 명분을 갖기 어렵겠죠. 잠깐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후보별 지지율을 잠깐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전 대표 얘기는 뭐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일단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보면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다 비슷해 보여서 이제 그러나 저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네 분을 먼저 경선을 통과시킨 다음에 네 분을 놓고서 이제 경선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룰도 좀 달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의 지지만 갖고 저거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입김 내지는 지지 발언이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입김 내지는 지지가 판도를 바꿀 정도로 영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현실성이 희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육공화국의 역사를 보면요. 자, 김영삼 전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처음부터 원했던 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마산에 내려가서 당무 거부도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부터 원했던 후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의 관계는 뭐 모두가 다 아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원했던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예. 즉 현직 대통령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후계자를 일방적으로 지명하거나 낙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어쨌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예. 현 상황에서 그런 정상적인 현직 대통령들만큼의 힘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치권에서의 하나의 시나리오로 돌아다니는 것일 뿐이지 현실화되기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고 계엄을 지지했던 이 김문수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빛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저는 김문수 전 장관에게 이른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여러 번 애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은 물론 그렇게 처신을 했지만, 그리고 뭐 그 장관을 그만두면서 통화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것과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한덕수 총리에게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헌재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절차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뭐 어느 정도 탄핵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파면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곧바로 반영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국힘 내부의 주류가 지도권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과 자유보수 진영의 상황이 되려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굴 만들 수는 없어도 누가 되는 건 막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철우 지사가 방문했을 때 충성도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예. 그 얘기는 결국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이었거든요. 또 지금 당내에서 룰을 만드는데 굳이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한 거는 이건 한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아니냐. 누가 봐도 이런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결국은 상황이 되고자 하는 윤 전 대통령과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지도부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누구도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을 갖다가 주도권을 유지한 채로 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죽하면은 심판인 한덕수 대행까지 이 차출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있고, 또 그게 장점이 굉장히 좋은 게 한덕수 전 총리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중도 확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내에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에 쉽게 말해서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다가 뒤에서 흔들기에 매우 적합한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번 15일 후보 등록 이전, 그다음에 5월 4일 공무원 사퇴 시한 이때까지 충분히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같이 햄버거 회동을 하는 모습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합종 연행인가요? 두 분은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 회동의 목적이 뭔지 솔직하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자꾸 누군가와 연대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낙점이나 어떤 내락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2002년부터 정치를 해오셨으니까 지금 23년 정도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컨텐츠, 어떤 지향하는 정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을 등에 업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정치적인 입지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본인이 더 작아 보이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도 본인의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실 때 더 좋은 승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랑 김문수 전 장관이 힘을 합치면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제 강성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도는 갑자기 뭐 파면됐다고 그래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강성 보수 지지층의 그 지지율을 김문수 전 장관이 오롯이 안다가 지금 이제 파변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분화가 되고 있는, 느리지만 분화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나경원 의원 측과 만약에 합종 연행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김문수 전 장관으로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특히나 소위 말해서 보수의 결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이 인맥이라든지 영향력이 꽤 있는 중진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종 연행의 경선을 앞두고 합종 연행이 시작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권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경원 의원 하면은 또 당권에 또 뜻이 있는 분이기도 해요. 대권이 안 된다면 당권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합종 연행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지금 김문수, 나경원 세 분 얘기를 너무 하는데 우리가 그 세 분을 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그리고 뭐 유정복, 이철우, 유승민, 그렇죠? 홍준표
뭐 다른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한 20명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이분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서태지 얘기를 꺼냈는데 정말 한순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건 이제 자기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시대교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선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도 비등점인 100도가 되기 전까지 예. 물이 끓는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끓는 줄 모르는데 100도가 되면 딱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구리가 것을- 죽죠. 예. 개구리가 여기서 왜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온도의 변화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 서태지 씨 얘기를 한 것도 예. 그렇게 시대 교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혁명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이제 1973년생 92학번 아닙니까? 예. 서태지 씨가 92년에 데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로서의 공통점이 있고 예.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 당시에 데뷔할 때 평론가들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예. 저런 게 무슨 노래냐? 저런 그룹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우리 대중음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 조금 정치적으로 어려워졌었기 예. 때문에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경선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 평론가들의 좀 냉정한 시선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란듯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대선 본선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태지의 사례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이기도 합니다. 뭐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끓는 징조가 안 나타난 말에 그냥 갑자기 개구리 생각난 거지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하고 또다시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래도 합리적인 뭐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깥에서 본다면은 과거 대선 후보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검증된 후보는 몇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은 것도 그런 결기와 자신감의 표현이다. 좀 그런 점에서 다른 예. 지금 지사직이나 뭐 시장직을 던지지 않은 다른 후보군들과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 점은 저는 확실하게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유정복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같은 경우는 사실 당원들의 지지만 빼고 국민 여론조사로만 한다면 사실 컷오프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아닌가요? 4명을 기준으로 말씀이신가요? 예. 4명이라면은 4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4명이라면 예.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는 4강 안에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되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한 자리가 문제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늘 갑자기 불출마를 하면서 사실 이 한 자리의 항배는 예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최근에 문제 삼아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은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각급 선거에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경선 예. 규정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어떤 다른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는 조금 지켜볼 예.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뭐 나름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이 대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얘기가 이렇게 할 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저마다 후보군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후보군 얘기할 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한 분 얘기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캠프를 꾸렸어요. 주요 인사도 발표를 했고 잠깐 보겠습니다.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번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캠프도 꾸렸는데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또 당의 중책을 만났던 분들로 좀 화려합니다. 마치 섀도우 캐비넷 같을 꾸린 것 같습니다.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주요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을 꾸린 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주는데 이제 일방적 독주 체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불출마를 하시기로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라든지 아니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또 이제 누구죠? 그 한 분 김두관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분들이 출마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누를 수 있을까? 전 대표를 누를 수 있을까? 뭐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세론이 너무 확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싸움이고요. 내부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2등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2등이 과거에도 이제 2등 싸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2등 싸움 얘기가 또 나옵니다. 2등이 되는 분이 향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정권 하에서 다음 차기 어떤 이제 대선 후보군으로 또 일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2등이 누가 되느냐가 더 관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대세론을 바꾸기에는 지금 뭐 쉽지 않은 당 장악력도 그렇고 그리고 인지도라든지 또는 대선에서 지금 누구랑 가상구도로 1대1 붙어도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밀리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 바꾸기 어려운 구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꺾을 만한 상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재명 전 대표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중도층 또 비호감도를 낮추는 문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그 출마 영상과 그리고 비전 선포식에 굉장히 지난 12월 3일 이후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잖아요. 그럼 그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안정. 그리고 경제를 빨리 좀 성장시켜줬으면 요 두 가지였는데 지난 출마 선언문도 뭘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감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경제를 성장하자 이런 부분들로 채워진 것이 지금의 어떤 그 국민의 요구 또 중도층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한 그런 출마 선언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죠. 정치는 뭐 말도 언변도 화려해야 되고 공약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이미지라는 것도 있으니 이제 스웨터도 있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중도층과 비호감도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또 송영훈 전 대변인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제 공직선거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지만 사실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등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은 분을 우리 유권자들은 선택해야 되는 또는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요즘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스스로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전반부에서 다뤘던 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피의자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피의자는 단순히 수사 중이면 누구나 피의자가 됩니다. 기소되기 전에도 피의자예요. 유죄든 무죄든 알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고소나 고발만 당해도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여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면 지금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돼도 되는 겁니까? 그 논리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굉장히 스스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연중에 지금 중도층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하루하루 계속 꽂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한덕수 대행이나 또는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아직도 계엄과 내란의 바다를 갖다가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대선 운동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도 그 퇴거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듯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수의 결집을 갖다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찐윤 중에 찐윤 인사를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계엄 해제하는데 찬성했던 한 전 대표는 마치 이제 당에서 밀어내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나 또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의 대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거운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좀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계엄과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딴 얘기 안 하고 정책과 비전, 일만 얘기해도 굉장히 당선되기 쉬운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는 정치적인 형국이 되고 있다는 평가들도 있는 거죠. 그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행보에는 전혀 이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난번 뜻인가요?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이 종식되고 또는 계엄 해제가 종식됐다면은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감을 안 느껴야 되는데 어제도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듯한 퇴거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의 결집과 앞으로 지난번 알겠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박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습니다. 퇴거라고 하셨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관저에서 퇴거함으로써 이제 현실 정치 무대에서도 퇴장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 그 관저 퇴거는 신당설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일각에서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일 거고 실제로 신당을 만들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동력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어제 관저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사들이 많이 중계를 했지 그 관저 퇴거를 끝으로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퇴장하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여력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계속 내란 세력이니 내란 동조당이니 하고 매일같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이 작동할 겁니다. 즉 이런 내란 동조당과 같은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들이 누가 있는가를 찾아서 그 후보가 본선에 나가야지만 대선에서 대등하게 겨루고 나아가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회로가 앞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작동할 시간이 오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계엄이라든지 또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한 동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내란 동조당, 뭐 내란의 후예 그리고 뭐 정당 해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것을 본인이 그 당시에 말과 행동으로 충분히 국민들께 보여준 후보라면 그런 공격이 통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대응 전략. 그러니까 계엄으로부터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나오면 충분히 이재명 대표랑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이 전략.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후보라면 한동훈 전 대표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러니까 있고, 그런 후보라면 지금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도 1호 당원입니다. 아직도 당에서 제명 안 했어요. 그러면 당 내에서 확연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행동과 행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국힘 내에서 과거에 계엄에 찬성했던 의원들 일부도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국민들에게 나는 확연하게 윤 전 대통령과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연 자신 있게 할 후보가 지금 국힘 내에 있다면 저는 민주당이 경고등이 발령돼야 되는데 그런 후보가 없다는 게 저는 시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이 대선 열기가 이제 달아오라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